옷장에서 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하나 꺼내서 딱 입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꼈었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올 텐데요. 지금처럼 계절이 바뀔 때 작년에 입었던 옷을 꺼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죠.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분이 아니라면 쉽게 살이 찌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체중 감량을 하는 중이 아니라면 매일매일 체중 측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살이 조금씩 찌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살이 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살이 찌게 되면 맞는 옷도 없어서 새로 사야 되고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살이 쪘다고 느껴지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무작정 먹는 양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먹는 양을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는 지속하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먹는 양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더 많이 살이 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 먹는 시간만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 달 정도만 따라 하신다면 3kg 정도는 쉽게 감량이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체중 감량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5끼에 나눠 먹는 것과 2끼에 나눠 먹는 것은 살이 찌는 정도가 완전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도 한번 드시고 야식까지 해서 5끼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소량으로 5끼를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을 2끼에 먹는 게 훨씬 살이 덜 찐다는 겁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 채널을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30, 40대 여성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30, 40대 여성분들의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이 1900에서 2100kcal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2000kcal로 잡아보겠습니다. 하루에 5끼를 먹는다고 하면 한 끼에 400kcal씩 먹어야 권장량만큼 먹는 건데요. 400kcal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닭가슴살 100g, 고구마 100g, 방울토마토 200g, 무청과 두유 한 팩 이렇게 먹으면 대충 400kcal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양을 5끼 드시면 1일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끼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끼에 1000칼로리씩 먹어야 되겠죠? 1000kcal씩 먹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양의 2.5배를 드시면 되고요. 근데 1000kcal나 먹을 수 있는데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런 식단 하실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 제육덮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육덮밥이 1인분에 800kcal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육덮밥이랑 반찬 몇 가지, 국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한 끼에 1000kcal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닭고야 식단 5끼랑 제육덮밥과 반찬국이 포함된 일반식 2끼가 비슷한 열량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5끼를 먹는 것보다 2끼를 먹는 게 살이 훨씬 덜 찝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시는 좀 극단적이고요. 진짜 팩트로 쳐도 5끼 먹는 것보다 2끼 먹는 게 살이 덜 쪄요. 같은 양, 같은 음식을 기준으로 섭취한다고 했을 때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짜 많이 진행됐고 관련된 논문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문들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메타 분석 논문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메타 분석 논문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메타 분석 논문은 여러 가지 논문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내는 논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논문은 간헐적 단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과 칼로리 제한 식단을 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총 12편의 다른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서 결과를 냈어요. 결과가 뭐였냐면 저칼로리 식단을 하는 거랑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간헐적 단식을 하는 집단이 더 체중 감량이 많이 되거나 최소한 비슷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열량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헐적 단식만 했어요. 그런데도 칼로리 제한을 한 집단이랑 비교했을 때 더 빠지거나 비슷하게 빠졌던 거예요. 단순히 먹는 시간을 바꿈으로써 체중 감량에 성공한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지방량이 줄어드는 게 간헐적 단식 식단에서 더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가 빠지는 것보다 체지방이 감량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연구를 쭉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한 집단은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칼로리 제한을 한 집단들은 대사량이 떨어졌더라고요. 대사량이 떨어졌다는 건 이후에 요요가 올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칼로리 제한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대사량이 떨어져서 평생 칼로리 제한을 해야지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양을 평생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거는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칼로리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양을 줄이는 것보다 간헐적 단식이 지방 연소에 훨씬 좋은 이유는요, 대사적 유연성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대사적 유연성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적 유연성은 뭐냐면요, 우리 몸이 탄수화물 대사와 지방 대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 먹는 공복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탄수화물 고갈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탄수화물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지방을 대사하는 양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탄수화물 대사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방 대사를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초창기에 탄수화물 고갈을 만들어주면서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몸을 세팅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간헐적 단식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있어도 지방 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탄수화물밖에 사용하지 못하던 몸이 지방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아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간식이랑 야식을 끊으시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중에 아침이나 저녁 한 끼를 안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단식인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16시간 단식을 했을 때 지방을 태우는 게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16시간 이상은 단식을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굶는 게 너무 두렵다, 나는 굶는 거 진짜 하기 싫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지만 여행을 가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행에 가서 막 5-6개씩 먹고 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공복감이 진짜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속이 뒤틀리는 것 같고 괴롭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방탄커피가 있는데요. 제가 방탄커피를 마시면서 공복이 깨지는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공복이 깨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혈당과 케톤 수치를 측정하면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복 시간에 방탄커피를 마시면 좋은 점이 MCT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 에너지 전환이 엄청 빨리 돼요. 그래서 지방 에너지 사용 능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만감을 줘서 단식 시간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아집니다. 특히 공복에 운동을 하는 분이나 공복 시간에 업무량이 많은 분들은 방탄커피 한 잔 드시면 진짜 뇌가 팽팽 들어가고 에너지가 뿜뿜하고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행 갔다 돌아와서 공복 시간이 힘들 때, 이럴 땐 방탄커피 항상 마셔주고요. 업무량이 많은 날이나 운동을 해야 될 때도 방탄커피를 꼭꼭 챙겨서 마셔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체중 감량은 잘 일어납니다. 제가 거의 매일 방탄커피를 마시면서 14kg을 감량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방탄커피도 제대로 만든 방탄커피를 드셔야 공복 유지가 잘 되는데요. 곰팡이가 낀 원두로 만들거나 아니면 단맛 감미료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가공버터를 넣거나 혹은 지방량을 너무 많이 넣어도 공복이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제대로 만든 방탄커피는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 유지가 잘 된다는 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탄커피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살이 찔까 걱정하면서 음식량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첫 다이어트에 도전했을 때는 끊임없이 양 조절을 했는데요. 극강의 인내심을 가지고 1년 동안 먹는 양을 조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0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을 아주 잠시만 누리고 다시 16kg이나 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요가 왔을 때는 제가 비만이 되어버렸었고요.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발 저처럼 힘든 길을 걷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먼저 시도하지 마세요.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고 대사량도 안 떨어지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도 이걸 누가 먼저 알려줬으면 저칼로리 다이어트 안 했을 텐데요. 참 아쉽습니다. 제가 요요가 와서 비만이 됐다가 다시 14kg을 감량할 수 있었던 방법은 영상으로 찍어뒀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